여러분, 혹시,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하고 접어뒀던 사업 아이디어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어쩌면 바로 지금이 그걸 다시 꺼내볼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창업가 마이크 맥나노의 통찰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소비자 스타트업들을 되살리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부활의 현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한테 이건 안 돼요 소리 됐던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지금은 세상을 바꿀 엄청난 기회로 다시 주목받게 된 걸까요? 그 거대한 변화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엄청난 AI 혁명을 제대로 알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아주 혹독했던 겨울의 시대로 말이죠. 지금의 이 화려한 부활이 있기 전에 소비자 스타트업들이 대체 어떤 암흑기를 견뎌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상황이 딱 보이죠? 2014년까지는 정말 황금기였어요.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딱 자리를 잡고 나니까 서서히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의 영토에 성벽을 쌓아 올린 거죠. 그렇게 문이 닫히니까 소비자 스타트업들은 고객을 만날 길이 막혀버렸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 고객, 그러니까 B2B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요. 당시 스타트업들이 실패했던 게 아이디어가 구려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배포, 즉 제품을 알릴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가 갑자기 폐쇄된 거예요. 아무리 멋진 차를 만들어도 도로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겨울이 대체 얼마나 추웠냐고요? 이걸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실제 생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마이크 맥나노가 직접 겪었던 그의 회사, 앵커의 이야기입니다. 앵커가 처음에 꿈꿨던 건 아주 명확했어요. 오디오계의 인스타그램이 되는 거였죠. 사진은 인스타그램이 있으니까 오디오를 위한 독립적인 소셜 플랫폼을 만들자. 모든 제작과 소비가 우리 앱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용자들 반응이 이상했던 거예요. 앵커에 만드는 도구는 너무 좋다고 열광을 하는데 정작 그걸 들을 때는 나는 원래 듣던 스포티파이나 애플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이 피드백이 앵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와, 이 한마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냥 느껴지지 않으세요? 매주 그것도 15%씩 성장해야 한다. 이걸 못하면 회사는 그냥 망하는 거였죠. 말 그대로 벼랑 끝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앵커가 뭘 했냐면요. 실리콘밸리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바로 확장 불가능한 일을 하라. 이걸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사용자가 앱에서 배포 버튼을 딱 누르면 당시에는 자동화할 방법, 그러니까 API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앵커 직원이 진짜로 손으로 직접 RSS 피드를 만들어서 그걸 또 일일이 스포티파이랑 애플에 대신 제출해줬던 거예요. 이 비효율의 끝판왕 같은 수작업이 역설적으로 앵커를 구한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앵커는 순전히 사람의 손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그 모든 노가다를 AI가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AI가 이 모든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 덕분에 누구나 사진 작가가 됐잖아요. 워드 프로세서는 또 어떻고요? 모두를 작가로 만들었죠. 이렇게 기술은 계속해서 창작의 문턱을 낮춰왔는데요. 유독 한 분야, 바로 음악만큼은 오랫동안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아있었어요. AI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바로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스타그램이 사진 분야에 일으켰던 혁명을 이제 수노 같은 AI가 음악에 똑같이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비싼 악기나 스튜디오가 필요 없어요. 오직 나의 상상력과 텍스트 몇 줄만으로 누구나 작곡가가 되는 시대. 진정한 창작의 민주화가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정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이 AI로 음악을 만드는데 이걸 누구한테 들려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음악을 만드는 거죠. 마치 일기를 쓰듯이 말이에요. 이건 이전에 어떤 창작 도구에서도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행동 패턴입니다. 자, 좋아요. 이제 AI 덕분에 누구나 무엇이든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아, 천만에요. 훨씬 더 오래되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컨텐츠가 말 그대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과연 뭘까요? 바로 사용자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얻기 위한 싸움이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정답은 바로 배포입니다. 디스트리뷰션이죠. AI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만든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오래된 숙제는 여전히 가장 큰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톡톡한 스타트업들은요, 아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힘들게 친구 관계, 즉 소셜 그래프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미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고 있는 틱톡이나 유튜브라는 거대한 흐름에 그냥 올라타는 거죠. 그들의 컨텐츠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백만 명에게 우리 제품을 알리는 겁니다. 이게요,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에이, 그건 꼼수지, 진짜 성장이 아니야 하면서 무시당했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전략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가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데요.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AI 창작이랑 새로운 배포 방식이 만나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죠. 새로운 기회요? 바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메일, 캘린더 같은 너무나 익숙한 도구들을 AI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거나 아니면 내 핸드폰 사진첩이나 건강 기록처럼 그동안 잠자고 있던 개인 데이터에서 엄청난 가치를 찾아내는 것. AI는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상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맥나노가 소셜미디어의 진화를 아주 재밌게 3단계로 정리를 했어요. 1단계는 내가 아는 사람의 컨텐츠를 보는 초기 페이스북 시대. 2단계는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알아서 찾아주는 틱톡 시대. 그리고 오픈 AI의 소라가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AI가 아예 나만을 위한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주는 3단계. 그 막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듣고 보면 진짜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미래의 크리에이터는 직접 영상을 찍거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 얼굴, 스타일 그 자체를 AI에게 라이센스 해주고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배포 채널이 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AI가 창작도 하고 배포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어쩌면 기계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마지막 영역, 바로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취향. 그 취향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함께 고민해볼 문제입니다.